먼저 증권 강연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죠. 12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는요 2만원이고요. 대신 유튜브 방송을 보고 오시는 분들은 주 교재 외에 특별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접수 시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보유 종목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1시 20분까지 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둘째 주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이 22일 만에 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요, 외국인들이 연속 매도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자마자 종합지수 크게 올라갔죠. 그러면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 MC넥스, 파트론이 올라간 이유를 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3년 연속 적자를 났던 회사가 지금 3분기까지죠. 계속적인 적자가 나서 이 4년 연속 적자가 날 회사들이 되면요. 일단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됐죠. 그러면 일단 그런 종목들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들이 관리 종목 주의보에 올라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죠. 자, 먼저요. 주간 장세 분석입니다. 지난주 주가의 움직임 한번 보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한 6포인트 약보합이죠. 0.29% 하락한 2081.85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한 4포인트죠. 한 0.77% 하락해서 628.10으로 마감됐고요. 선물지수는 1.15포인트죠. 0.3포인트 하락한 276.70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낙폭이 갈수록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서 한 3주 연속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 현황을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한 3,3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기관도죠. 한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한 1조 넘게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개인들이 한 1,700억. 이 코스닥은요. 이 개인들의 주체 비중이 상당히 크죠. 한 8, 90% 개인 비중입니다. 1,700억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한 2,6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도 한 6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수가 활발할 때 주가의 상승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억 정도 순매도를 해줬고요. 선물 같은 경우가 개인이 한 21계약 소폭 매도에 그쳤고 외국인들이 한 2,0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였죠. 기간이 2,800계약인데 일단 선물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요. 이번 주에 12월이죠.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의 외국인들 수급 현황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죠. 기타 법인이 한 840계약인데 일단은 조금 시장은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요, 이제 이번 주에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있죠. 미국은 오는 15일까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560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0조 원인데요. 규모의 중국산 상품의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했죠. 자, 15일. 만약에 15일까지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 지난번에 스몰딜이 협상이 됐는데 그것이 사인 서명을 못하면은 또 상당히 큰 금액의 관세를 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그리고 이 대두에 관한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이 지식재산권이죠.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흐름은 이 15일 이전에 조금 사인이 서명이 가능한 합의에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주가의 상승폭은 더욱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미국 증시가 주말을 앞두고 상승 마감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한 337포인트, 1.2% 강한 상승 보였고요. 나스닥도 85포인트, 한 1% 정도 하였죠. 뭐 미국 증시가 가장 크게 상승한 배경을 보면은 11월 신규 고용이 26만 6천 명으로서 계절 조정치보다 증가했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결정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이 된 데다가 또 이 미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이게 이제 내일이죠. 월요일 흐름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던 그런 부분이죠. 아람코 상장 외국인 매도 규모에서요. 예, 신규 상장되는 그런 종목인데 돈이 상당히 몰린다 그러죠. 근데 여기 기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12일 이전에 아람코가 상장될 경우에만 17일 이전까지 지수 편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 아람코가 MSCI의 신흥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또 우리 주가 재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 매도가 나올 수 있다. 17일 이전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일이 지날 경우, 그러니까는 이 아람코가 상장일이 12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이 MSCI 지수 편입이 17일이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12일이 지날 경우는 내년 1월 5일 이후 지수 재조정을 연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아람코가 이 편입이 됐을 경우 우리나라 패시브 자금의 유출이 어느 정도일까? 여기 보면요, 약 2,157억. 그러니까는 뭐 실질적인 큰 물량은 아니라서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중국도 한 6,400억 정도죠. 그러니까는 이 전체적인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가 지난 21일 외국인의 순매도에 때문에 약간 걱정스럽지만은 영향은 작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12일 날 목요일입니다. 보통 이제 3월, 6월, 9월, 12월 달에 있는 둘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죠. 아마 영향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지난 9월 13일, 그러니까는 이 9월물 만기 이후에 지난 금요일까지의 선물 수급 현황을 보면은 개인들이 한 5,1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도 한 17,000계약.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조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해지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순매수를 17,000계약 했고 기관들이 25,000계약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선물 옵션 만기가 특히 이번에 지수가 미리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월, 화, 수 아마 3일 동안은 조금 소폭의 상승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옵션 쪽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개인들이 한 359억 순매수, 그러니까 상량으로 지수 상승 쪽으로 베팅했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조금 이제 손실이 나실 테고 외국인들이 한 655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간이 539억 순매수를 보였는데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 영향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17,000계약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21일 연속 순매도를 보인 이후에 22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됐는데 과거 사례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매도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겠죠. 2010년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14거래일 연속 순매도한 거는 2012년 5월 달에 한 번, 2013년에 6월 달에 한 번, 그리고 2015년에 8월 달에 한 번, 그리고 2016년에 1월 달에 여기서 이 외국인들이 14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준 것은 이렇게
4번에 그쳤다라는 얘기죠. 아마 연속으로 제일 많이 매도한 게 2016년대가 22번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좀 많은 기간인데 일단 14번 기준으로 잡았을 때 최근 10년 동안 가까이 때 한 4번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나올 때 평균 지수 하락 폭은 4.7%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끝난 이후에는 대체로 지수가 반등했다라는 얘기죠. 2012년도에는 2.7%가 올랐고요. 2013년에는 3.1%, 2015년도에는 2.9%가 올랐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한 8.5%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이 21일 거래 동안 그동안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최근 한 달 동안 빠질 때 종합지수가 한 3.89. 아까 14일 연속 하락할 때 4.72죠. 그러면 그때보다도 하락폭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방 경직이 강했다. 또 금액도 5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도했는데 이 외국인들이 연속 매도할 때보다도 하락폭이 적었다. 그렇죠? 그만큼 심히 국내 지수의 바닥이라는 인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할 때는 그렇죠? 보통 한 4%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외국인 순매도가 그칠 경우 코스피 반등은 여력은 4% 내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이 지수 상승 전환이 되는 모습으로서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그러면 어느 섹터가 시장을 상승을 주도할까 하면 저는요.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IT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기서 하모니 관심주죠. 일단 지수가 하락할 때는 우리가 거의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지수 상승이 이루어질 때 말씀드렸죠. 일단 팔 건 팔고 그리고 끌고 갈 건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금요일 아니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항공우주 코엔텍은요. 이번에 낙폭에 따라서 아마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두 종목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추가 매수라든지 한번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종목들 우리가 낙폭 과대 종목들은 지수가 크게 먼저 하락하고 반등 줄 때 처음에는 낙폭 과대주 위주로 나오지만은 그것들이 2, 3일 올라가서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춰지면 어떤다? 하방 경쟁이 강하면서 외국인들의 주체 세력들이 심히 있는 그런 종목이라 했어요. 좀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XNX대, 힘스, 삼성전기, 그렇죠? 다 지금 포함되는 그런 모습에서 실리콘 웍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이죠. 주가가 크게 못 올라갔던 종목. 왜? 그동안 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주가 관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리가 한번 매수 관점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뭐 도화라든지 그리고 현대해상 그냥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보험주로서 일단 바닥을 치고 점차적으로 올라오지만은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에는 상승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오히려 아까 드린 하방 경쟁이 강했던 종목들 IT 섹터 쪽으로 오히려 집중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3D 센서 그러니까는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크게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MC넥스, 파트론이라 했어요. 다 카메라 모듈 쪽이죠. 특히 이 MC넥스가 크게 올라간 배경이 바로 이 3D 센서예요. 이 자율주행차 핵심주로서 이제 이 핸드폰,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이 자동차 이미지 센서 카메라도 수혜를 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3D 센서 우리가 이게 지난주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생각으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센서는요 적외선과 같은 빛이 피사체에도 도달했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심도를 계산하고 3D 구현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으로 특히 먼 거리에 떨어진 사람이나 사물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당연히 자율주행차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 최근에 들어서 스마트폰의 제조사들은 올해 이 TOF 비행시간 거리 측정 이 3D 센서예요. 그렇죠? 채용이 본격화되는데 이것이 하면은 어떤 데 사용이 되느냐면요. 안면 인식이나 정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구현에도 사용이 되고요. 3D 촬영이나 입체감을 살린 아웃포커스 등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고요. 스마트폰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있죠. 아마 5G 상용화가 활성화되면은 바로 이 증강현실, 가상현실 되는 아마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활용한 기능 구현이 점차 더 활발해질 거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여기는 이제 나무가 그쵸? 하고 삼성전자가 이 3D 카메라하고 3D 스캔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기업인 멘티스 비전과 공동 개발을 한다 그랬죠. 거기다 수혜.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지난 4월 달에 133조 비메모리 투자를 하는데 거기 한 분야도 바로 이미지 센서 분야예요. CMOS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관련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 이 카메라 모듈, 부품 검사, 자동화 장비 및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예요. 이 3D 쪽이죠. 나무가 3D 깊이 인식 카메라 모듈 제조를 하는 회사고 옵트론텍은 3D 센서 필터 제조 회사죠.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옵트론텍 우리가 한번 단기주 하모니 관심주에 단기주로 들어갔다가 한 4, 5일 만에 한 20% 넘게 올라갔었죠. 근데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 모습을 갖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MCNX 있죠. 카메라 모듈. 이제 거기에 자동차 부분인데 이 옵트론텍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그 내용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론, 그렇죠? 그리고 LG 이노텍, 어째 파트론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죠. 이런 관심주들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 뭐 캠시스, 나무가, 파워로직스, MCNX 있는데 주로 강하게 떴던 배경 중에 하나들이 바로 이 자동차 자율주행 채택 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OIS죠. 액트로, 동훈, 아난텍, 뭐 해성, 오티스 있는데 우리가 액트로하고 동훈, 아난텍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한번 내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이거 보면요, 카메라 센서, 카메라하고 센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보면은 이 TOF 아까 말씀드렸죠, 3D 센서 모듈이죠. 기술의 개화 효과다.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에서 거리인지 기능을 수행할 핵심 부품이다. 이미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채용을 시작했고요. 2020년에는 북미 IT 기업의 채택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그 내용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TOF 기술을 개화 효과다,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 거리인지 기능 그리고 그런 내용들 쭉 지금 적혀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가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모듈 및 무선 데이터 사업 업체죠.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가 한번 기사 나왔던 얘기인데 이때는 이제 2D 안면 인식 대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의 2D 안면 인식 대안으로 3D 안면 인식 채용이 된다면 수혜 중심에 서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 10월 구글은 안드로이드 OS 10 베타 버전에서 얼굴 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 기능을 제거했다. 스마트폰 결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존 안드로이드에서 채택한 2D 방식의 얼굴 인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니까 2D 보안인데 이제 그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3D로 바꾼다죠. 취약이 판단되고 추정된다. 이베스 투자증권은 밝혔다는 내용을 하면서 이베스 증권 만일 안드로이드 OS 10 정식 버전에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경우 대안책으로 3D 안면 인식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나무가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한 85% 증가를 했죠. 창립 이래 분기도 상당히 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요거는 잠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옵트론텍이죠? 이제 옵트론텍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기기, 카메라에 사용되는 카메라, 가변, 조리개 등을 제조, 판매하고요. 그리고 유리 기반 광학 부품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폰 기기 카메라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형 필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MC 넥시처럼요, 자동차 시장 진출도 옵트론텍의 성장 기회의 요인이다. 2020년 광학 렌즈는 자동차 시장으로 매출이 확대를 추진한다. 광학 필터 경쟁력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보면 된다라며 그런 내용이죠. 뭐 옵트론텍 3분기 영업이익도 한 59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7% 크게 증가를 했고요. 뭐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좀 증가한다죠. 한 272억죠. 한 4%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동차, 그러니까 MC 넥스와 비슷한 형태로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좀 옵트론텍이 아닌가. 한번 차트 모양을 보고 언급을 해 드릴게요. 예, 요거는 지금 종합지수 모습이죠. 먼저 MC 넥스 먼저 강하게 떴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렇죠? 자,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죠? 주가가 11% 급등했죠. 월봉상으로도 봐도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했다. 모두 3D고 거리 인식, 자동차 진출, 그죠? 그쪽에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배경이.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64만 주, 그죠?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파트론도, 그죠? 파트론도 9% 1,100원, 상당히 거래가 증가하고 수급적인 상황, 그죠? 다 이 카메라 모듈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 그럼 이제 3D에 있던 하이 비전 우리가 시스템, 그죠? 상당히 안정적인 보이죠. 고점 돌파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그죠? 나무가 더 좋은 모습이죠. 최근에 종합지수 코스닥이라든지 거래소시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카메라 모듈, 특히 3D 센서 쪽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옵트론텍. 옵트론텍 한번 요날, 그러니까 3일 전이죠. 거래일 기준으로 한 9% 넘게 하락해서 꺾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 그렇죠? 또 수급적으로도 주가 크게 하락할 때 한 36,000주 정도 개인이 매수했는데 이틀 동안 벌써 한 15만 주 정도, 한 14만 주 정도 매도를 하죠. 좋은 모습. 그죠? 우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요때 이게 작은 음봉 나오고 거래 죽을 때, 요때 이제 단기적으로 해서, 요때쯤 한번 팔아주자 그랬죠? 아마 다시 한번, 월요일 날, 주가가 확 떠서 출발하면은, 추격 매수하긴 그렇지만은,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든지 하면 한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이 비전도 마찬가지고, 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저 액트로죠. 액트로요. 아까 다 말씀, 그렇죠? 다 신고가를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카메라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카메라 부분들 쪽이 상당히 부품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을 보고 있고, 또 동훈 아난텍이죠. 동훈 아난텍. 그러니까 최근에 언급했던 이 카메라 쪽이 흐름이 좋아서요. 일단 이 종목들 위주로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 오전에 타이밍이 될 만한 종목 요 중에서 드린 말씀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 하모니 관심주에 새롭게 또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 종목이죠. 이제 동훈 아난텍 OAS, 이거 뭐하네스다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지난, 동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3년째 적자가 나는 이제 회사들에 대한 관리 종목 주의보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 회사의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내용이죠. 올해마저도 적자를 낸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낸 상장사 67개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회사. 그중 절반가량이 올 3분기 누적으로도 적자라고 하죠. 32개 회사가. 그러면 이 회사가 4분기까지 흑자로 전환이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4년 연속 적자를 본 회사들은 어떻다? 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대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투자금 모두를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올해마저 영업 적자를 낼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다 하는데 기산텔레콤, 코디엠 등 9개사가 4분기까지 합해 적자 해소를 하지 못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기산텔레콤, 코디엠은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으로 3억 9천만 원, 그리고 코디엠도 한 3억 4,800만 원 정도 적자를 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4년 연속 영업 적자로 관리 종목이 된 회사는 올해 사업연도마저 영업 적자를 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스카이문 스테이크 놀러지, 알톤 스포츠, 내추럴 엔터텍, 북순당, UID, 솔고바이오, 럭스 등 7개사는 올해 초 4년 연속 적자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사항에서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을 적정했다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상장 폐지라든지 적격심 심사를 받게 된다 해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신 분들을 조금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제가 깜빡했네요. 증권 강연회 그죠? 저희들이 오늘 있습니다. 12월 8일 오후 2시서부터 5시까지 첨당동 리베라 호텔 2층 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